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한국에는 2024 파리올림픽과 같은 국제운동 경기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북한은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2일까지 탁구, 혼합복식과 다이빙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 1개씩 총 은메달 2개를 수확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전을 펼치는 북한 선수들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탈락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육인 출신 탈북민들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북한 선수들이 귀국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와전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권투 선수 출신인 한설송 씨 통화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대국 선수를 대상으로 한 경기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사상 비판이나 단기간의 혁명화 조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한설송 씨,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하고 경기했다가 지면 돌아가서 어떻게 철천지 원수한테 질 수 있냐, 아무리 기술력이 안 된다고 죽자고 하는 각오로 달려들면 안 되겠냐 라는 식의 사상 비판이나 한 달 동안 농장에 내려가서 혁명화하면서 농사일 체험하고 다시 복귀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문제가 되면 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적대국 선수 수상식에서 밝은 표정으로 축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영 선수 출신인 탈북민 유정미 씨는 부진한 성적만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승인받지 않은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들은 해외 파견 전 현지인 및 타국 선수들과 소통, 교류의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이 언론의 취재에 대해 틀에 박힌 발언을 쏟아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유 씨는 해외에 파견되는 운동선수들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과 말을 섞지 말라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다며 특히 한국인과의 대화 및 교류 금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이 때문에 운동 경기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에서 오는 긴장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탈북민 한설송 씨의 말입니다. 탈북민 한설송 씨, 자신의 어떤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잖아요. 북한은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긴장할 수 있죠. 다만 메달권에 입상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경우 노동당 입당 및 은퇴 후에도 체육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체육단 지도자 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 출신 선수일 경우 평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선수들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뒤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선물 받은 사례도 드물게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말입니다. 체육인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선수들이 열악한 훈련 환경을 이겨내고 메달 획득을 한 것에 대해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유정미 씨는 2000년대 당시 소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평양 선수촌 수영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곳 화장실을 사용할 때 수영장 물을 이용해 몸을 씻기도 했고 천 조절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선수촌 수영장 훈련 시설에는 물때와 먼지는 기본이고 쥐도 드나드는 곳이었다며 10수년 전의 일이지만 수영 선수 훈련 시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 선수들이 역대 처음으로 메달을 따낸 것이라면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단이 올림픽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측은 식단의 영양 불균형, 음식 품질 등을 문제 삼았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하루 4만 끼를 제공하며 메인 식당은 3펜 300석 규모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선수촌 식당 메뉴에 채식 비중을 높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올림픽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묵는 숙소는 선수촌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북한 선수들이 하고 있는 식사입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 음식들에는 일체 육고기가 없는 채소에다가 빵만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서 요리사를 투입해서 고기 요리 및 단백질 양을 채우고 있는데 북한은 자국에서 요리사들 데려올 수 없는데 육고기는 먹어야겠고 어쩔 수 없이 파리 자원봉사단이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서 음식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서 북한 선수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의 출처는 파리의 식당들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인 사실상 쓰레기인 이것을 북한 선수단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북한은 팬데믹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참여를 선언하며 총 16명의 선수 출정을 확정했다. 올림픽 열기로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스튜디오에는 북한의 올림픽 컴백을 맞이해 축구부터 탁구, 수중 발레, 미녀 응원단까지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방문한다. 선수단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대표 양성에 꾸준히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전부 체제 선전 때문이라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은 온통 비리로 가득 차 있다며 폭로한다.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삼고 뇌물 공세가 난무한 선발 과정으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고강도 훈련과 자비 없는 체벌, 그리고 종목에 따라 식사가 다르게 배급되는 차별 대우까지 북한 체육 인재관리의 실상을 방송에서 전부 파헤쳐 본다. 북한 대표 선수단에 이어 스튜디오에 초대된 대한민국 전 배구 국가대표 김요한 선수는 북한 선수단과 쌓은 특별한 일화를 최초 공개한다. 청소년 선수 시절인 2003년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또래 북한 선수단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데 감시를 피해 몇 차례나 북한 선수단과 음료수를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뜻깊은 추억을 나눴던 김요한 선수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지 기대를 더한다. 한편 1991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평화의 상징 남북 단일팀이 총 8차례 결성된 바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1991년 개최된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시 선수로 출전해 남북 단일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현정화 감독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스포츠의 힘으로 모두가 화합을 이루었던 이야기는 모든 출연진들의 감동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 백두혈통 김여정과 고위급 핵심 인물 등 대규모의 북한 관계자가 방남했던 상황을 되짚는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며 해방 분위기를 조성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해 조명해본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파리의 세느강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식 행진은 각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세느강을 지나가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이걸 보려고 강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북한 선수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 양옆으로 파리에 유서 깊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개회식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지능형 손전화로 개회식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의 화려한 레이저 불빛쇼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빚어낸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펠탑 앞에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마다 손전화를 꺼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에펠탑 레이저 불빛쇼를 담은 동영상은 인터넷 사회관계망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불빛쇼를 보던 사람들의 탄성과 갈채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은 정보통신 회사들이 기업 선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미 이달 초 파리에서 신형 접이식 지능형 손전화를 공개하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최신 접이식 지능형 손전화를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1만 7천여 명의 선수들에게 $1,000가 넘는 손전화를 공짜로 줬으니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 선전에 상당한 투자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도 2년 동안 손전화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봉사소에서 책임지고 고쳐준다고 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국 손전화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선수들에게도 당연히 삼성 손전화가 지급될 텐데 북한 선수단이 이걸 받을지, 받아도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손전화를 쓰고 북한에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가져가더라도 손전화 봉사소에서 새로 등록을 해야 할 텐데 한국산 손전화를 받아주지는 않겠죠. 과거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북한산이나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손전화를 더 좋아해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손전화 봉사소에 뒷돈을 주고 한국산 손전화를 쓰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나눠준 손전화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서 실시간 통역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접이식이기 때문에 화면을 둘로 나눠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볼 수 있는 화면에 그쪽 언어로 뜨고 상대방의 말이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내 언어로 뜹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손전화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시상식에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갈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선수들이 영광의 순간을 자기 손전화로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선수들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